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옆집 언니 혜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주도 이유식 총정리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총 5개의 시리즈로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반응이 좀 좋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주도 이유식 Q&A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모두 내리면서 그 영상도 같이 내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재편집해서 업로드를 다시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또 다른 궁금증들과 제가 실제 썼던 여러 가지 식기들과 마지막으로 레시피까지 총 5개의 시리즈로 이번 아이주도 이유식 총정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를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29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가 6개월 때 처음으로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29개월인 지금까지 아이주도 이유식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아이주도 유아식까지 넘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가졌던 궁금증들을 Q&A 형식으로 만들었던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으로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이주도 이유식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아주 사소한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그럼 아이주도 이유식 총정리 그 첫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기 6개월 때부터 아이주도 이유식을 시작해서 지금 9개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오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 그리고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궁금했던 내용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는데 아이주도 이유식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고 각 아이의 성향이나 집안의 스타일에 따라서 잘 바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유만 먹던 애가 갑자기 브로콜리를 들고 막 씹어 먹는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뭐 책이나 뭐 후기에 다들 잘 먹는다고 나와 있어도 약간 의문스러웠어요. 근데 결론은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가 없어도 잇몸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생각보다 잘 잘라서 잘 씹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기들은 잘 먹고 잘 적응하고 아주 잘 금방 성장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얼만큼 제공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미음으로 시작하는 이유식 같은 경우는 레시피나 식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이주도 이유식은 상대적으로 식단이나 레시피 같은 게 그렇게 아직은 다양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막막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굳이 식단 뭐 이런 거 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야채 스틱을 주로 제공을 하잖아요. 감자나 뭐 브로콜리, 무, 단호박, 당근, 기타 등등 어떤 야채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이제 줄 수 있는 스틱 형태로 이제 잘라서 적당히 부드럽게 익혀서 주면 초반에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이도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엄마도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좀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점차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가 좀 잘 먹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하면서 조금씩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 의문점은 아니 도대체 아기한테 이걸 얼만큼 제공해야 되는지 얘가 얼만큼 먹는지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였어요. 이 미음으로 주면 얼만큼 먹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주도 이유식 같은 경우는 이 양을 정확히 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이한테 주기 전에 양을 잰다고 해도 아이가 먹고 나서 사방팔방 다 이렇게 흐트려 놓은 그런 음식들을 다 모아서 재면 그람수를 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도대체 얼만큼 먹고 있는지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아이가 먹는 양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유식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아이가 먹는 양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이주도를 왜 하지? 이유식을 하면서 소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데 아이가 먹는 양이 없으면 소고기 보충은 어떻게 해주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우선 아기가 먹는 양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많이 못 먹었으면 분유로 보충을 해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 음식을 탐구하는 시기, 좀 이렇게 먹는 걸 점점 연습하고 적응해가는 시기를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금방 적응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도 야채 스틱처럼 잘라서 구워서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잡고 정말 쪽쪽 잘 빨아먹어요. 정말 고기가 창백해질 때까지 빨아먹거든요. 그렇게 고기를 빨아먹는 것만으로도 영양 섭취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틱을 좀 크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걸 집는 힘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씹어 먹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도중에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주도 이식을 처음 할 때는 먹는 양에 그렇게 크게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다양한 식재료에 이제 점차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이제 먹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점차적으로 양이 늘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면서 요 정도 양이 적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감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다음 의문점은 아이주도 이식을 하면 음식을 매번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뭐 미음이나 죽으로 이유식하면 며칠치를 미리 만들어서 냉동해 놓기도 하잖아요. 똑같아요. 아이주도 이유식도 스틱을 여러 개 만들어서 냉동시켜 놨다가 해동해서 제공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약간 냉장고, 냉동고를 약간 불신하는 편이어서 재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저는 좀 바로바로 만들어서 해주는 편인데, 냉동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의문점은 아이주도 이식을 하면 애가 목구멍에 걸려서 캑캑거린다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주도 이식을 하면서 아기가 목에 걸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이가 이게 몸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이거는 내가 못 삼킬 것 같다, 이거 내 몸속에 들어오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초반에만 조금 그러다가 이게 먹는 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구역질, 헛구역질하는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기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아 해요. 막 캑캑캑 하다가 스스로 이거를 잘 뱉어내고 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얼굴이 막 시뻘개지고 막 약간 눈가도 촉촉해지고 하면서 막 헥헥 하면은 어떻게 될까봐 막 너무 걱정되고 안절부절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럴 때 부모님이 너무 막 당황하고 막 너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한 리액션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아기도 함께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개입을 하지 말고 아기가 스스로 뱉어낼 수 있게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생각보다 강하고 똑똑해요. 스스로 뱉어낼 줄 알아요. 다만 지켜보다가 이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이건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런 순간에만 개입을 하시고, 또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처치 방법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4개월간 우리 아기 아이주도 이유식하면서 단 한 번도 응급 상황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기들에게 응급 상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목에 걸려서 막 아이가 막 숨을 못 쉬고 막 얼굴 하얘지고 막 위험한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의문점은 아이주도 이식을 하고 나서 분유 보충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붙여서 바로 해줘야 되나? 분리수유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이주도 이식을 하면 초반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가 먹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유 보충을 바로 해주셔야 하고요. 다만 아이가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먹는 양이 점점 늘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분유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좀 이유식을 오늘따라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러면 분유 보충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대신 물은 꼭 먹이셔야 하고요. 아니면 아기가 좀 오늘은 뭐 이유식을 좀 많이 남겼어, 많이 떨어뜨렸어, 혹은 내가 좀 망했어, 그래서 많이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분유 보충을 바로 좀 이어서 많이 해줘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유식 먹고 한 2-3시간 있다가 분유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주도 이유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장점 첫 번째는 아이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대해진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애기가 음식을 원래 좋아하는 건지 아이주도를 해서 좋아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새로운 식재료, 새로운 메뉴를 줬을 때도 굉장히 호기심 가득하게 적극적으로 음식을 막 이렇게 탐구하면서 먹고, 지금은 이제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하게 많이 생겨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막 너무 싫어하거나 막 그런 거 없이 많은 음식들을 좀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먹고 호기심 있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먹는 그 자체, 그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주도 휴식을 하면서 이게 스스로 이제 탐구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아이한테 그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즐겁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밥 먹는 시간을 좀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고, 좀 음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게 영향이 있구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이가 밥을 스스로 먹으니까 엄마가 그 시간이 너무 편합니다. 나는 그냥 밥 차려서 주기만 하면 돼. 그럼 아기는 알아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너무 그 시간을 스스로 즐기니까 엄마가 특별히 옆에서 뭘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지켜봐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편하고요. 그 시간에 나도 같이 밥을 먹거나 잠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아이를 잘 지켜보면서 잠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그런 거, 내 손이 자유롭다는 거, 그게 너무나 좋은 장점이고, 몇몇 분들은 아이주도 휴식을 하면 아기가 음식을 너무 오래 먹어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게 물론 막 밥을 막 몇 시간씩 먹고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빠르면 5분 안에 식사가 끝나고 좀 이제 음식을 좀 다양하게 몇 개 해서 주면은 한 20분, 초반에는 뭐 한 3, 40분까지도 먹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냅뒀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먹다가 좀 배부르면 이렇게 약간 촉감놀이처럼 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대 보기도 하고, 음식으로 너무 심하게 장난만 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기한테 밥 시간이기도 하면서 놀이 시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스스로 밥을 먹으니까 엄마가 그 시간이 편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외식이 너무너무 편하다입니다. 아이주도 휴식의 꽃은 외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외식할 때 애기 먹을 거를 스틱 형태로 만들어서 싸가지고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 밥 먹으면서 아기 옆에 아기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씩 손에 쥐어줍니다. 그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기도 자기 거 먹느라 바쁘고 엄마 아빠도 아기 지켜보면서 우리 밥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아기도 집에서 이유식을 할 때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뭔가 간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뭔가 이런 인식이 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 시간이 너무 편하고, 아기가 이렇게 먹다가 먼저 식사가 끝나도 막 떼를 쓰거나 막 울거나 막 심하게 찡찡거리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는 배가 부르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엄마 아빠 먹는 거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아직 애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밥을 혼자 먹냐? 어떻게 저렇게 잘 먹냐? 또 아니 엄마 아빠 밥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냐? 정말 착한 아기다. 네, 그 모습만 보셨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갈 때마다 항상 들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 너무너무 큰 장점이고, 물론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아기가 어지럽힌 그 자리는 꼭 깨끗하게 치우고 나오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단점 딱 하나인데 이 단점이 너무 크고 너무 치명적이에요.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비비고, 귀도 한번 파고, 머리 한번 쓸고, 눈도 한번 이렇게 했다가, 옷을 이렇게 묻혔다가, 쥐고 있다가 바닥에도 떨어뜨리고, 자기 의자 바닥에 떨어진 거 엉덩이로 문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꼴을 난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이주도 하시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꼴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보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 애기가 처음에 아이주도 할 때만 해도 밥 먹고 나면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가락에도 묻어요. 네.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잘 먹거든요. 흘리는 것도 거의 없고, 먹고 나면 물티슈로 그냥 손하고 입만 살짝 닦아도 되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고, 옷도 굳이 안 가리펴도 될 정도로 많이 흘리거나 지저분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면 좀 편한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아이주도 휴식을 하면 더러워지고 그걸 내가 치우는 게 좀 힘들다
이걸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은 하시되 내가 그렇게까지 그걸 참아가면서까지 아이주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이주도 이유식 총정리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아이주도 이유식을 2년간 해오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문제들, 궁금증들을 또 이렇게 Q&A 형식으로 풀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주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른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육아 하세요.